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호 보관, 이축 원호 보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 위를 올릴게요. 이제 원호 보관에서 뭐가 있었냐? 이 보조점 지정 방식과 중심점 지정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했고요. 저번 시간에는 중심점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 위치, 중점 위치, 그리고 중심점 위치로 산출한 원호의 경로로 이동을 해서 방식에 따라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센터 포인트라 해가지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심점 지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시작 위치와 종점 위치가 동일하면 중심점을 반경으로 원을 그릴 수 있는 거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히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시작 위치, 중심점 위치, 종점 위치가 있고요. 그 벡터들을 구한 다음에 이제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각도가 x, y 둘 다 음수이니까 3, 4분면에 대한 보정 파이 플러스를 해줘서 3.8163 라디안이 시작하는 각도고요. 그다음 종료 각도 역시 양수이니까 1, 4분면으로 해서 보정 없이 0.6747 라디안의 양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작하는 세타 값이 종료 세타 값보다 크므로 시계 방향으로 보정을 해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 기반의 원호 경로를 라디안 값으로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같은 지점을 쓸 경우에는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중심점 보관 방식을 잘 끝냈으니까 이제 보조점 보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보조점 지정은요, 시작 위치부터 보조점, 보조 위치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하는 원호의 경로를 그리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중심점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었잖아요. 보조점에서는 이 시작점과 보조점과 종점의 수직 이등분선인 곳이 이곳이 이제 원의 중심이 되고, 이 교점된 부분을 중심으로 원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지고요. 그 교점을 중심으로 원호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호를 구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보조점 지정 원호 보관, 시작 위치는 0,0이고요. 보조점 위치는 400,400, 종점 위치는 800,100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 위치와 보조점, 그리고 그죠? 시작 위치랑 보조점, 그리고 보조점과 종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심점을 구해야겠죠. 이 지점에 그죠? 미드포인트 AB의 중심점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BC의 중심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심점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x1 플러스 x2 그리고 2분의 y1 플러스 y2,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죠? x 0이니까 0 플러스 400이니까 400이겠죠 당연히. 2분의 400 0 플러스 400, 마찬가지로 400,400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200,2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BC는 600,25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중심점 미드포인트 AB는 200,200, 미드포인트 BC는 600,250인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죠? 우리 이제 시작점과 보조점과 종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정의할 겁니다. 이 벡터 AB, B-A니까 400,400이죠. 그 다음에 벡터 BC는 400,-300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다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수직 벡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직 벡터는 마이너스 y, x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 벡터 AB는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플러스 400, 수직 벡터 BC는
마이너스 300, 정정할게요. 300 플러스 400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해당 선분의 미드포인트, 중점을 지나죠. 그리고 선분에 대해 수직한 방향, 그죠? 이 선분의 수직한 방향이겠죠. 이 선분의 수직한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선분의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였던 지금 보시는 이 청색이 AB의 벡터고요. 그리고 흰색이 수직으로 바뀐 AB의 벡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400,400이었다가 90도 CCW 방향 수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400,-40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0에서 400도 위로 뽑겠죠. 위로 90도 회전하게 될 경우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90도 회전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벡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300,4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수직 이등분선을 반드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중점과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점도 찾았고, 그죠? 미드포인트도 찾았어요. 중점도 찾았죠. 위에서부터 여기서까지가 이제 중점을 구하는 형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수직 이등분선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방향은 아니죠. 각도라고 얘기할게요. 각도를 찾았습니다. 현재 각도는 위든 아래든 중요치 않아요. 이 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한 원호. 그럼 이 교점, 여기에 있는 이 아크 센터, 그죠? 이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교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자, 먼저 원의 중심 5죠. 5를 찾아야 되니까 벡터 AB는 마이너스 400,400, 벡터 BC는 300,400입니다. 이걸 이제 정정할게요. 마이너스 벡터 AB의 수직 벡터는 마이너스 400,400이고요. 벡터 BC의 수직 벡터 BC는 300,400입니다. 중점도 구했고, 자, 다음에 원의 중심 조건입니다. 이 원의 중심 조건을 보시면은 미드포인트 AB 플러스 T 곱하기 수직 벡터 AB, 그다음 미드포인트 BC 플러스 S 곱하기 수직 벡터 BC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봐주세요. 결국에 5의 공식은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미드포인트 AB에서 가든 미드포인트 BC에서 가든 이 교점은 한 점이잖아요. 이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T와 S는 이제 그 미드 포인트에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구하는 일종의 스케일 팩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을 따지면 결국 뭐가 돼요? 미드 포인트 AB 플러스 T 곱하기 수직 벡터 AB는 미드 포인트 BC 플러스 S 곱하기 수직 벡터 BC와 같죠. 해서 위에 있는 식을 우리 동료한끼리 묶게 되면은 T 곱하기 수직 벡터 AB 마이너스 S 곱하기 수직 벡터 BC는 미드포인트 BC 마이너스 미드포인트 AB와 같습니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원의 중심의 조건을 알았으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이 T와 S의 값을 구해서 교점이 어디인지 다음 장에서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의 중심 조건이야 다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고요. 이 T는 스케일링 팩터, S도 이제 미드포인트 BC에서 가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포인트 AB는 200, 200인 거 알죠?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BC는 600, 250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포인트 BC 마이너스 미드포인트 AB는 뭐가 돼요? 600 마이너스 200, 250 마이너스 200이니까 400,500.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포인트 BC 마이너스 미드포인트 AB의 값이에요. 그에 대한 벡터 값이죠. 그리고 수직 벡터 AB는 마이너스 400,400, 수직 벡터 BC는 300,400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계산했을 때 일단 t랑 s 빼고 계산해 볼게요. 미지수 빼고 현재 이 마이너스 400, 400, 마이너스 300, 400 하면 당연히 400, 250이니까 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를 행렬 형태로 좀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행렬할 때 a는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40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렬 b는 결과니까 45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행렬 a 곱하기 벡터 st는 행렬 b와 같다. 바꿔 얘기하면은 역행렬 a 곱하기 b는 벡터 st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계산식을 하면은 t와 s의 값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수식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디터미넌트 a 분의 1을 해야 되니까 d 마이너스 b, 아이고, 자, 계산할 때는 역행렬을 계산할 때는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고요. 각 값은 a는 400, 마이너스 400, b는 마이너스 300, c는 400, d는 마이너스 400이죠.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순서대로 값이 써졌습니다. 그럼 이의 값들을 써볼까요? 먼저 d의 값 마이너스 400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값이죠. 300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의 값, 네,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의 값 마이너스 4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역행렬로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역행렬식을 계산을 해볼까요? 밑에 내용 지우고요. 어떻게 되죠? determinant a, 글씨가 좀 크고 벗어나가지고 다시 좀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d, 마이너스 b, c가 행렬식이에요. 그래서 자, 디터미넌트 a는 a니까 자, a, 아까 a, b, c를 괜히 지었네요. 자, a, b, c, d가 됩니다. 자, 네거티브 400 곱하기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300이네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300 곱하기 400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16,000 마이너스 12,000이 되겠죠. 결국 이 값은 뭐예요? 28만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28만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자, 이 수식 잘 봐두시고요. 내용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28만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8만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28만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t랑 s 값, 우리가 원하는 건 이 t랑 s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t랑 s 값을 구해봅시다. t랑 s 값 어떻게 구해요? 결국 벡터 ts는 a의 역행렬 곱하기 b라 그랬어요. 그런 건 28만, 이거 잠시만요. 결국에는 28만 분의 1, 그리고 네, 마이너스 400, 3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행렬 곱셈을 수행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t의 값은 결국에는 28, 하나, 둘, 셋, 넷, 28만 분의 1. 여기다 뭐가 되죠? 자, 행렬 곱셈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00, 여기다가 b니까, 자, 아이고, 내용이 b네요. 제가 b의 값을 안 넣어줬네요. 조금 옆으로 뺀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b의 값을 넣어야 되니까 네, 450 있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00 곱하기 400, 자 플러스 300 곱하기 50, 그죠? 결국 이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4만 5천이죠. 28만 분의 마이너스 14만 5천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0.5 하나 7 8574쯤 되겠네요.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검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4만 5천 나누기 28만, 네, 마이너스 0.51785714. 제가 14를 뺐네요. 네, 14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S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S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결과값은 마이너스 0.642857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의 스케일링 팩터 값과 S의 스케일링 팩터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링 팩터 값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스케일링 팩터 구했으니까 자, 미드 포인트에서 애초에 이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인 O를 찾기 위해서죠. 그죠? 이 O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일링 팩터를 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까지도 잘 구했으니까 다음에는 스케일링 팩터를 통해서 원의 중심점인 이 O를 계산해야겠죠? 그럼 원의 중심 뭐예요? 미드포인트 AB 플러스 T 곱하기 수직 팩터 AB니까 200, 200 플러스 마이너스 0.51 이게 T의 값이죠. 곱하기 수직 벡터 마이너스 100, 400, 400을 계산하면은 407.14, 마이너스 7.1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미드포인트 AB 플러스 T 곱하기 AB 수직 벡터 구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드포인트 BC 플러스 S 곱하기 수직 벡터 BC의 값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왜요? 같은 교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중점을 구했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의 각도를 찾은 다음에 네, 미드 포인트를 얼마 더 가야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 T와 S를 찾아서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값을 통해서 원의 중심은 현재 이 위치다 라는 보시면 위에와 같이 이 원의 중심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